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다 이호종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뉴스 보면은 일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을 한다, 이런 얘기들 들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 특히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 규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매가 거의 실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금매를 내놓으시는 분들,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언론이나 어떤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는 드디어 부동산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 폭락의 전조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 폭등하다시피 가격이 올라간 부동산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부동산 동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필수로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반포 1동의 빌라촌도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 위치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반포 자이 아파트 맞은편에 노년역 7호선과 9호선 신노년역을 끼고 있는 거의 40만 제곱에 가까운 넓이를 자랑하는 저층 주거지가 반포 1동이라고 합니다. 이 반포 1동에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포 1동은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 상담을 저랑 하셨던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0년 뒤라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노후도를 충족시키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재개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표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 요건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온 모아타운 얘기랑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원룸 다세대 가격이 6억 4천,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매물 숫자도 반포 1동 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질 않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마포구 염리동 같은 지역도 그렇고, 노고산동, 대흥동, 광진구에 보시면은 자양동 같은 경우가 재개발 이슈가 연계가 되면서 가격이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절차를 그대로 반포 1동도 받아서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격이 반포치고는 싼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다들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반포 1동이라는 데가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정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룸,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원룸 가격이 6억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힘들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분들은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반포 1동의 실거래 가격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싸게 사신 분들은 2억대에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끝물을 탔다, 상투 잡힌 거 아니냐라고 사셨던 분들이 5억대 초반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1년 만에 못해도 5억대 초반에 사신 분들도 6억 중반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돈은 번 거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기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총합해서 대략적으로 따져봤더니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다세대 평균 실거래 가격이요, 3억대에서 4억대까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너무 급변한 시장 상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물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오를 만한 부동산 가격은 지금 호가가 1, 2억씩 올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비교 대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건축 구역이죠. 방배동은 재건축 시장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봐도 무방한 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반포동보다 저는 입지는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약한 지역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방배 6구역 같은 경우 작년에 입주권 확정된 지역의 다세대 가격이 22억 1천에 실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반포동이 입주권이 부여되는 집으로 변환됐다고 했을 때 비교될 만한 지역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6억 5천 초입 단계에 있는데 7억에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다음 보면은 방배 5구역이거든요. 이쪽도 작년에 18억 4천, 뭐 비싼 지역은 25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멸실되기 전이에요. 지금 이주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억대, 17억대, 19억대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돼 있는 상황을 작년 시장이지만 보고 계시고, 이게 방배, 반포동까지 만약에 확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세 정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반포동의 개발은 10년 정도의 가치를 두고, 미래 가치를 두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는 그럼 왜 개발이 안 됐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반포일동 빌라 지역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아닌 모아타운 신청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노후도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구역 내에 66.7% 이상이 돼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을 노후 불량 기준으로 보고요. 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구역의 50%만 넘어가면 모아타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재개발 신청을 못했던 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노후도 등 개발 제한 요건이 민간 재개발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준공 20년 이상 57% 기준을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포동 같은 경우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부 거기서 월세를 충당해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 됐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공공기여도 사라졌고요. 용적률 상한시켜주고요. 면적을 확대해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준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라는 건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줄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안 됐던 이유가 새 건축물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민간 재개발 노후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가 됐으니 우리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봤던 노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의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건축연한 보시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67%가 맞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만큼 반포 1동인데 거의 뭐 10% 정도나 될까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고, 이게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 대상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로 봐가지고요, 올해로 넘어와서 모아타운이라는 신개념 개발 대상지로 봤을 때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50% 넘겨서 되면은 서울시 공문에 나와 있잖아요.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겠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포일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급등을 한 거고,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 숫자는 줄어든 겁니다. 자,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와닿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니 무슨 뭐 4억에서 5억 정도, 6억 정도 오른 게 무슨 오른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작년에 반포주공이 아니라 반포 1동에 다세대 주택 투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5월 달에 2억 4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됐고, 이게 나중에 얼마의 가격이 형성된지 모르겠지만 전세는 1억 9,950만 원이니까 2억 정도에 맞춰지는 동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분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 수치로 봤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지금 2배 가까이 매매가가 올라서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5배의 차익을 낸 거네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선점해서 잡아놓으시고 10년 뒤를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잡아놨던 그 등기 하나가 지금은 2억 5천의 시세 향상 정도를 이뤄냈다.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포일동이라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2억 5천, 3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 자, 그 와중에 이때까지 모아타운이 반포일동에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해명 자료를 하나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이 설명 자료라고 하면서 뉴스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어떤 뉴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보내는지 한번 볼게요. 매일경제에서 다른 방식 재개발 신청 지역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 못해라는 타이틀로 언론을 이제 내보낸 겁니다. 주요 설명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죠.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한 지역이 102군데인가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지역이 59군데가 될 거고, 그 중에서 21개 구역만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을 했는데, 보통은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개발을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모아타운 이외에는 이 탈락지가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못 한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한번 신청한 놈들은 계속 신통기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개발은 신청도 못 받게 하니까, 접수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원성이 자자하다는 뉴스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앞서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여기 밑에 첨부를 합니다. 신속기획 통합 공모 탈락 지역은 재개발의 가능 요건을 갖추고 30%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공모를 통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모아타운 같은 다른 형식의 개발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까지 모아타운 공모 대상 지역에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동의서를 찍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라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59군데,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59군데 중에 이번에 선정된 21군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겠죠. 나머지 38군데는 신속통합기획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아타운 접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예언자도 아닌데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할지 탈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개발을 추진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논란이 많이 된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통기획 공모 탈락 지역 중 주민 동의를 거쳐서 재개발 신청을 포기하고 아예 신통기획을 안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란 얘기예요. 모아타운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길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속통합기획 탈락구역은요, 주민들이 30% 이상의 이 신통기획 반대를 동의를 받은 다음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신축 들어가가지고 신통기획 청산 논란에 휩싸인 사람들 같은 경우가 구제를 다 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논란거리 많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모르고 분양받았는데 짓고 있는 와중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면서 나 청산이라고 하면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은 이 논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예측이긴 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의 청산 논란은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가 어떤 해명이라든가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방안은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아타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시 전체 저층주거지의 거의 뭐 50% 정도가 모아타운 대상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저층주거지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쪽을 공략을 하실 텐데 매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모아타운이라는 데가 어디에 진행될 거냐, 우선 1차적으로 시범사업지들은 쫙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작년 공공주도 복합개발 대상지를 발표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대상지가 있거든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랑 동일시 하겠다라고 서울시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해당 대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속통합기획을 혹시나 포기하고 모아타운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이 더하기가 될 거고요. 신규 공모를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반포 1동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으로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경쟁 상대는 계속해서 많아지고요.
개발에 대한 이슈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지역들을 공략을 해야 우리한테 제일 큰 혜택이 주어질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통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부동산 가격 흔들린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나도 불안하고 너는 망했고 그래서 나는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지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이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를 타파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보셨지만 반포 일동에 5천만 원을 작년에 묻어놓으신 분 올해 벌써 2억 5천의 수익을 보셨고 양도세 관련한 내용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겁니다. 대선 지나고 지방선거가 향후에 6월 1일 날 끝나고 나서의 시장 상황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결정을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오를 만한 지역,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지역,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지역을 기다리면서 들여다보기보다는 향후에 몇 개월 만에 오를 만한 지역을 선점 투자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자산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꼭 소유를 하시면서 큰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환될지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